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12.3 내란 사태 때 군부대가 정성군청에도 전화를 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성군은 지난 3일 밤 11시 30분쯤 지상작전 사령부의 하 36사단 관계자가 정성군청 한 라인으로 전화를 걸어와 다음 날 연락을 하면 군청 소속 연락관 한 명을 군부대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전화는 다시 걸려오지 않았고 군부대 관계자의 방문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36사단 관계자는 연락관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자체의 연락 체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청 2년 차를 맞은 강원 글로벌 본부가 미래산업과 관광,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성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폐기물로만 여겨졌던 석탄 경석을 자원화하고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관광 분야에서 악전고투 끝에 겨우 한숨 돌린 한 해였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청한 강원도 글로벌 본부 미래산업, 관광, 해양수산 분야를 맡고 있는데 개청 2년 만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 개선을 통해 석탄 경석을 자원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석탄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폐석이나 품질이 낮은 석탄 광석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됐고 국내에만 2억 톤 가량이나 있는데 최근 소재와 부품 기술이 발전하고 다변화되며 새로운 소재로 활용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어렵게 마련한 그런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폐광 지역에 새로운 그런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겁니다. 수소 에너지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국내 1호 수소 특화 단지 지정이 완료됐고 국비 100억 원 등 모두 190억 원을 투입해 수소 계량 신뢰성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또 수소 저장과 운송 클러스터 구축의 경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통과하는 성과도 일부 얻었습니다. 해양수산업에서는 강원형 K연어 산업 본격화를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강릉의 연어 양식 시험센터를 가동해 춘천에서 어린 연어를 생산하고 양양에서 대규모 양식과 수산식품 제조 등 강원형 K연어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K연어 산업을 우리 도의 좀 핵심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기반 마련이라든가 또 어린 연어 양식단지 공모사업 선정 같은 것도 됐는데 또 살고 싶은 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어촌 재생, 문화, 관광, 먹거리 콘텐츠 개발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관광 분야에서는 악전 고투 끝에 겨우 기사회생하기도 했습니다. 해수욕장 피서객은 777만 명으로 코로나 시국보다 18.4% 늘었지만 전성기 관광객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플라이 강원의 경영 악화와 기업 회생 신청, 위닉스 인수 등 우여곡절 끝에 파라타 항공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본부는 해양 레저의 특성화를 통해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해양 레저 관광과 관련해서는 동해안 6개 시군하고 협업을 통해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산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본부는 내년에는 가장 낙후한 강원 남부를 중심으로 폐광 이후 경제 회생 대책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송년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속초 고성지역은 올해 상당수 규제가 해소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고성군의 산림이용지구 진흥지구 지정과 속초시의 접경지역 지원지역에 포함된 점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속초시는 영랑호 부교와 대관람차, 동우대 부지 매각 논란 등으로 어수선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속초시는 전체 면적의 4%가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면적의 절반은 민간인 통제선 남쪽 25km 안에 있습니다.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특별한 혜택이 없었는데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최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0억 원이 늘고요. 그다음에 균투계획에서 30억 원, 또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의해서 80억 등 매년 15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확충될 수가 있고. 안보관광 1번지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성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 1호는 정부의 생태안보교육 관광지로 지정됐지만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더뎠습니다. 강원도가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고성 통일전망대 1호를 지정해 DMZ 생태전망대와 체험관광 등이 기대됩니다. 화진포 일대에 대한 자연 친화적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에 강원도는 고성군을 신청했는데 석호와 해양, 접경지역이라는 차별성에서 기대가 높습니다. 최초의 바다를 끼고 개발을 이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는 전임 시장의 각종 사업을 두고 올 한 해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 8월 법원은 영랑호 부교를 철거하라는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는데 철거 절차를 두고는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유재산 철거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인데 공청회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예산 수립이 무산됐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만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만일 이거를 부결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또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속초해변에 운영 중인 대관람차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전직 속초시장과 공무원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폐교한 경동대 설악 캠퍼스 옛 동우대 부지 매각이 추진됐다가 속초시와 지역 사회가 반발하며 취소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동우대 부지 매각을 즉각 처리하라! 하지만 동서고속철도 춘천에서 속초 구간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동해 북부선 철도도 강릉에서 고성까지 건설되고 있는 만큼 교통망 확충에 따른 영동 북부권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강원도는 2018 평창올림픽에 이어 올해 1월 청소년 겨울올림픽을 개최하며 아시아의 동계 스포츠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축구에서는 강원FC가 첫 준우승을 차지하며 많은 도민들에게 기쁨을 안겼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스포츠 분야 이슈를 이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4 강원 청소년 겨울올림픽의 3대3 아이스하키 결승전. 경기장 후방으로 보낸 아이스하키 퍽을 다시 돌려받아 골문 구석에 슛을 쏩니다. 남춘천 여중의 장현정 선수가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목에 겁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응원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결과 얻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14일 동안 열린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 겨울올림픽. 전 세계 50여만 명이 강원도에 방문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청소년 올림픽으로는 유례없는 인기를 끌었다고 밝혔습니다. 250 million engagements on the Olympic social media handles alone, and in particular unprecedented for any junior event. 올 여름에 열린 파리올림픽에선 강릉의 딸 임시연 선수가 양궁 종목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뒤이어 열린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 박진호 선수는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또 강원도 체육회 소속의 정호원 선수도 패럴림픽 보치아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10회 우승을 확정하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압박감 때문에 못했습니다. 강원FC의 2024 시즌 마지막 경기. 양민혁 선수가 수비라인 앞에 떨어진 공을 골문 구석으로 밀어찹니다. 강원FC가 김천 상무를 밀어내고 구단 역사상 첫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절대 잊지 못할 해가 될 것 같고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무딘 공격력으로 2부 리그 강등을 걱정하던 강원FC. 올해 가장 큰 변화는 팀에 새로 합류한 양민혁과 이상원 선수의 활약입니다. 두 선수는 올해 25골을 넣으며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저희는 늘 간절함에 배가 고픈 선수들이라 간절하게 더 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즌 강원FC는 아시아 축구연맹의 챔피언스 리그에도 첫 진출할 예정입니다. 최근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정경호 감독과 선수단은 다음 달에 터키로 떠나 새 역사를 쓰기 위한 당금질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고3 학생들의 수능 성적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작년 수능 성적도 전국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1등급 비율은 국영수 모두 소폭 올랐지만 수학을 제외한 국어와 영어는 2, 3등급 비율이 더 내려갔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88개 고등학교에서 제출받은 수능 성적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2022년부터 올해 세 번째입니다. 주요 과목인 국영수 영역에서 최상위 등급인 1등급 비율이 모두 소폭 증가했지만 2, 3등급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국어 1등급 비율은 1.6%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영어 1등급 비율도 3%로 0.5%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취약 과목인 수학 1등급 비율도 0.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 3등급 비율까지 넓혀보면 국어와 영어는 모두 내려갔고 수학만 1, 2, 3등급 모두 오른 것이어서 상위권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힘들어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 최상위권 비율이 오른 것이라며 2, 3등급 학생 비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1등급 최상위권 학생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수능에 비해 만점 표준 점수가 낮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수능이 쉬워진 데다 자기주도형 학습 지원 정책의 효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었지만 현재 기회균형 전형을 빼고는 100% 수능 최저를 맞춘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의 과목 선택 측면에서 보면 올해도 자연계열 진학에 필요한 미적분과 기하학을 선택한 강원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사 수급 문제로 인문계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문계열의 학과 공부들로 학생들이 치중할 수밖에 없고 역시 수능도 그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온라인 학교 활성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강원 지역 대부분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만큼 학생들의 최저 등급 충족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 과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속초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서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속초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198억 원을 확보해 지역 음식 문화의 매력을 국내외로 알려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같은 문화생활권을 공유하는 고성 양양과도 함께 추진하는 광역연계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속초시는 그동안 맛으로 엮어가는 도시의 멋, 음식문화도시 속초를 비전으로 실향민의 함경도의 음식문화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의 지역 음식문화, 속초 관광수산시장을 중심으로 현대적 음식문화까지 어우러지는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오늘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에 즉각 앞장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도균 민주당 도당위원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권성동과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에 적극 동참하고 반헌법적 내란 행위자에 대한 내란 수사 특검에 적극 앞장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을 우롱한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행위를 심판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